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3일 월요일 오후 9시 18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악재를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힘이 없는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좋게 좋게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어떤 그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만한 그런 강력한 매수세는 아닙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야 이 비실비실한 느낌의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탈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강력한 매수세가 안 나타난다는 거는 좀 찜찜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어떤 좀 경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불안불안하게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날 경제 지표들이 좀 주식시장에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장 초반에 약했지만은 뭐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그 발표로 또 발표가 좀 있었지만 그걸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은 일단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이 정도 내용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에는 구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엔 구글이 많이 오르면서 시장을 좀 견인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죠?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나스닥이 좀 시장을 좀 주도했고 미국 증시 내용을 좀 보시면 러셀 지수는 힘이 좀 없었죠.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 것이 좀 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러셀 지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러셀 지수도 뭐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뭐 딱히 뭐가 힘이 있는 건 아니고 하루는 나스닥, 하루는 러셀 지수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미국 증시 지금 특징 비리 좀 힘이 없는데 그 와중에도 순환매가 돌면서 하루는 이거 올랐다, 하루는 이거 올랐다 하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골고루 뭐 시장이 그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인 측면 좀 살펴보자면요. 나스닥 차트 보고 계시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죠? 미국 증시는 일단 자꾸 빠져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기까지는 다소 조금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저항이 보이긴 하죠. 선을 하나 그어볼까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 제가 선을 그은 이 자리가 뭐냐? 일봉상에서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지금 이 자리를 가만히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뭐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좀 보시자면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어떤 시장의 지지와 저항 역할을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움직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빨리 돌파 한 창 해주는 게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어떤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리가 든든한 바닥,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쌍바닥 혹은 그쵸 이렇게 쌍바닥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미국 증시는 빠져야 될 타이밍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증시 내용을 보시자면은 요즘 워낙 혼조하게 움직여서 분봉을 좀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30분봉이고 241선을 진한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주황색 선은 일봉에서 이제 5일선에 해당하는 단기 이평선이죠.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하면서 일단 이 진한 주황색 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괜찮은 신호라 볼 수 있겠죠. 지난주 목요일 날 19일 날에도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보시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18일, 19일, 20일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5일선 위에서 돌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상승의 힘이 좀 상승 에너지가 누적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시장이 약하지만은 일단 뭐 눌림시 매수 전략, 눌림시 매수 대응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5일선을 지키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보시면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5일선 아래에서 놀았었고 5일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었고 이제는 5일선을 이제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힘이 조금씩 아래쪽으로 가려는 힘이 빠지고 있고 하방 경직성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다? 제가 좀 전에 일봉에서 그었던 이 선, 그죠? 25,070 정도의 선을 그어놨는데
이 자리가 분봉에서 뭐 이 자리인 거고요. 이 자리가 저항이죠. 딱 봐도 여기를 넘어서야 이제 이 자리를 넘어서야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미국 증시는 다소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어쨌든 계속해서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단기,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되어 있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아직까지는요. S&P 지수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 나스닥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죠. 121선을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무튼 S&P 지수도 지난주에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놀아주면서 하방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죠? 이것도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셀 지수도 힘이 없고요.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흐름은 나쁘지는 않죠. 얘는 61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러셀 지수가 주요 이 미국의 주요 지수들 중에서는 뭐 가장 힘이 좋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전반적인 지수들의 흐름은 봤고요.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이 안정되긴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어떤 중요한 어떤 저항인데 이 자리를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못 넘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 넘어가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는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이 조금 더 매도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진 뭐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힘이 강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불안하다, 힘이 없다, 한 번쯤 훅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으로 조금 안정이 되긴 했어요. 중요한 이벤트를 잘 넘겨서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안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반도체 지수도 뭐 비교적 잘 나가고 있고요. 많이 안정되고 있고, 반도체 지수는 지금 보시면 전고점 여기를 못 넘어가지고 지금 이 매물을 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런 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변동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에 한 번 좀 쿵 하고 자빠질 위험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한 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이번 주에 아마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목요일인가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죠.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제 생각에는 어떤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지금 힘이 굉장히 빠져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정도 되는 그런 큰 이벤트라면은 다시 이 나스닥의 힘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엔비디아 실적 26일 날 발표될 예정이라는데, 한국 시간으로 그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란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있죠. 이란과 전쟁이 난다, 뭐 그런 우려가 좀 시장에 있는데, 제 생각에 일단 그런 우려는 주식시장에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라고, 일단 일시적인 변수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뭐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대폭등을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일단 이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보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좀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그다지 걱정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심각하게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뭐 어쨌든 뭐 상승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채권이 이제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지난 30년물 채권 보고 계시고, 30년물 채권은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하회하고 있네요. 그죠?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조금씩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기가 직전 고점이죠. 여기를 넘지 못해서 밀리는 거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가겠다라는 이야기고, 다만 이 아래쪽은 지지선이 많이 있는 복잡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근데 여기서 단기 고점은 만들고 일단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주식시장에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얘가 확 올라가 버리면 주식시장에 또 안 좋죠. 어쨌든 적당히 이 정도에서 아래쪽으로 조금씩 안정되는 건 일단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유로화는 그죠. 여기가 중요한 어떤 저항이죠. 중요한 저항이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찔끔찔끔찔끔 빠지고 있지만 뭐 고점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도 또 아직 많이 낮아지진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혼조한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다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 같은 위험 자산들 눈치 보고 있고요. 금값 찔끔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죠. 참 금값하고 은값이 찔끔찔끔 바닥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나 어떤 위험 자산들의 좀 좋은 거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주식과 함께 올라온 금값 아닙니까? 그죠? 금값이 지난번에 어떤 폭락의 충격을 딛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은값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일단은 조금씩 그나마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최약체 자산이 계속해서 힘이 없어요. 얘가 빨리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 주는 것은 어떤 투자 심리 개선 이런 거에 좀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약간 앞뒤가 좀 바뀐 이야기긴 하죠. 투자 심리와 유동성이나 이런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 비트코인 같은 최약체 자산이 올라가는 거고 주식시장도 분위기 좋다는 거고 하여튼 이게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걸 보니 주식시장도 분위기 안 좋다. 뭐 대략적으로 어떤 분위기 메이커, 어떤 탄광 속의 카나리아, 어떤 그런 민감한 신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미국 증시 힘이 없는 것처럼 이 친구도 힘이 없다. 이 정도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닥은 좀 쉬어갔죠. 코스닥은 뭐 2차전지 쉬어가고 뭐 제약바이오 쉬어가니까 좀 쉬어갔고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해서 뭐 올라가는데 좀 상승 둔화가 된 그런 모습이고 하여튼 코스피는 계속 긍정적입니다. 코스피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코스피가 그 약간 최근에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한번 끝내고 신고가 랠리를 했죠. 지금 하고 있죠. 약간 좀 최근에 좀 이 상승이 좀 이 단기 오버슈팅 우려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오버슈팅 우려. 그러니까 단기 오버슈팅이라는 건 어떤 이런 21선과의 이격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격이 조금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 좀 많이 벌어진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진한 빨간색 선 21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21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약간 어떤 조정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단기 과열은 조금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기 과열로 단기 과열 약간 우려가 된다 그 정도지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고 너무나 강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지금까지 많이 달린 이 코스피가 21선까지 뭐 이격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가벼운 조정을 보이거나 그러면 코스닥 쪽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21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21선이 코앞에 와 있어요. 이런 거 이격을 해소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코스피가 좀 적당히 달리고 미국 증시에 특별한 일만 없으면 코스닥도 급등할 수 있죠. 하여튼 좀 코스닥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은 여기 전고점 매물을 여기를 못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자리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심각한 모습은 아닌 거고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다만 지금은 지난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 소화 이런 게 진행 중인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양호한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히 뭐 위험 신호 이런 건 아직까지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가 한번 흔들릴 수는 있는데 한번 흔들린다 해서 한국 증시가 빠지면은 그런 건 그냥 매수의 찬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계속해서 안정적이죠, 그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 낮아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빠지고 있고 환율 안정적이다. 이 정도 보면은 뭐 다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이제 그 어떤 중요한 라운드 넘버에 다 와가긴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20만 원 거의 다 왔죠. 19만 7,600원 찍었으니까 20만 원 거의 다 와가고요. 하이닉스는 그 100만 원 거의 코앞입니다. 뭐 지금 같은 시장의 변동성에서 100만 원 잠깐 터치할 수도 있죠. 이런 건 어쨌든 그 100만 원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대형주들이 일단 어느 정도 중요한 라운드 넘버까지 왔다면은 잠시 일단 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였을 때 의미 있는 조정 여기서 보였을 때 저점이 얼마였죠?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50만 원에 25% 오른 자리 75만 원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75만 원에서 쉬었다 갔고 75만 원 돌파 한작하면 이제 100만 원 간다라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 거의 다 온 거예요. 100만 원은 50만 원에 곱하기 2 더블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서 저점 대비 일단 더블이 났다면은 더블 근처까지 왔다면은 상승 탄력 둔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봐야 되겠죠. 저점 대비 2배 올랐다라고 해서 막 폭락을 하거나 그러면 추세가 무너지는 것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고 어쨌든 일단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너무 많이 달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20만 원, 100만 원 이런 라운드 넘버까지 와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다른 업종들 2차 전지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을 추종하는 이런 ETF들을 대충 보시면은 중요한 어떤 저항인데 중요한 저항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저항이 이제 돌파 한착이 돼서 지지선이 됐죠. 아직까지 흐름 양호한 거예요. 이런 거 매수 대응이 정석적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 증시 내용을 다 봤고요. 다른 나라들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중국 증시는 아직도 본토 증시는 개장을 안 했네요. 아직도 개장을 안 하는 그런 상황. 홍콩은 개장을 했죠. 홍콩 증시는 뭐 아직까지 뭐 답답한 흐름이지만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죠? 일본 증시도 뭐 비교적 양호한 그런 흐름. 지난번에 너무 급등을 했다가 이제 기간 조정 중이죠. 이 자리 아래가 붕괴되면은 가격 조정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기간 조정으로 좋게 봐주시면 되고요. 유럽 증시도 뭐 아직까지 빠지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이제 위쪽에 전고점이 부담이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것뿐 딱히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위험한 신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죠. 하여튼 지금 미국이 좀 간당간당하네요. 그죠? 미국이 좀 잘 버텨주기만 하면은 뭐 지금 주식시장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하다 이거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